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기후변화의 첫 번째 시간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기후변화의 원인은요, 자연적인 요인과 다음 페이지에서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자연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어떤 자연적인 변화, 자연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인위적인 요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연적인 요인은 또 다시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이 지구 바깥에 있느냐, 그 원인이 지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 중에 먼저 지구 외적 요인으로는요, 지구 외적 요인은 다른 말로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지구 외적 요인, 지구 바깥이니까요. 그죠?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그다음에 태양 활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지구가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기울어져 있는 지구 자전축이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이 회전을 한다. 얼마를 주기로? 26,000년을 주기로. 26,000년을 주기로 지구 자전축이 회전하는 현상을 세차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차운동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3,000년 후.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데가 이게 26,000년이니까요. 13,000년이면 이렇게 절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의 지구 자전축이라고 하면, 13,000년 후에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3,000년 후에는, 자, 이제, 어떤 기후변화가 생기냐 하면요. 자, 이게 현재의 지구입니다. 현재 지구는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초점에 있어요. 그죠? 타원궤도니까 초점에 있어요. 이때 자,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하고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근일점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북반구가 태양을 향할 때가 여름이죠. 일단 남반구는 겨울이고, 여기는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가 겨울이죠. 현재는 북반구 입장에서 보면 원일점에 있을 때가 여름이고요. 근일점에 있을 때가 겨울이에요. 남반구는 반대죠. 원일점에 있을 때가 겨울, 근일점에 있을 때가 여름이죠. 현재는 이제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13,0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차 운동 때문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북반구의 입장에서 보면 원일점일 때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자, 겨울인데 자, 원일점일 때 겨울이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태양 복사에너지가 머니까 적게 들어가는데 계절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더 추워지죠. 근데 여름은 그치, 태양과, 자, 여기서는, 현재는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었는데,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인데 태양으로 되고 이거 가까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름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13,000년 후에 세차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북반구 입장에서 봤을 때,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가까워지니까 겨울은 더 차가워지는 거죠. 원일점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연교차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연교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세차 운동이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는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 작게는 21.5도에서 크게는 24.5도, 24.5도까지 이렇게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합니다. 이렇게 21.5도에서 23.5도까지 이렇게 살짝 변해요. 얼마를 주기로? 41,000년을 주기로 변해요. 그럼 이것도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무래도 보세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자 이제 현재 상황인데 현재보다 지구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북반구의 여름은 더 뜨거워지겠지. 그쵸? 응.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니까 단위 면적당 도달되는 태양 복수 에너지 양이 커지잖아요. 얘가 더 많이 기울어진다는 거야. 응.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24.5도가 되면 현재보다 1도 더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태양 복사의 북반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많아지게 돼. 단위 면적당 도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름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죠? 여름이 더 뜨거워져.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지면 자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의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져요. 자 북반구가 이제 이때가 겨울이잖아요, 그죠? 더 이때 반대쪽으로 더 1도 기울어지는 거야.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겨울은 더 추워지는 거야. 역시 연교차가 증가하게 된다. 뭐 할 때?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지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지면 지구의 연교차가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예요.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는데 이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변해. 이심률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설명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 완전한 원은 이심률이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심률이 크다는 얘기는 점점점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이 된다는 거야. 찌그러진 타원. 찌그러진 타원이 된다는 거야. 이심률이 작다는 거는 완전한 원에 가까워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궤도가 이심률이 작고 타원 궤도로 갈수록 더 이심률이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갈수록 더 이심률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하는데 이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변해요. 10만 년을 주기로. 원에 가까워졌다가 완전히 찌그러진 타원체가 됐다가 이렇게 10만 년을 주기로 변합니다. 이때 자,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이 커지면 즉 더 찌그러지면 이 타원체가 더 찌그러질수록 초점이 근일점에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 근일점 거리는 더 짧아지고 원일점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수학적인 개념인데요. 자, 원궤도이면 지구가 만약에 원궤도이면 태양이 원의 중심에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타원 궤도가 되면 태양이 두 초점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타원 궤도가 더 찌그러지면, 즉 이심률이 커지면 이 초점이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 있던 초점이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더 지구 쪽으로 가니까 근일점의 거리가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심률이 커지면 북반구에서 이게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이 더 이쪽으로 가니까요. 근일점 쪽으로 가니까. 여름은 태양에서 멀어지고, 겨울은 태양에서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 여름은 온도가 내려가고, 겨울은 온도가 높아지니까요. 연교차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연교차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지구 외적 요인, 마지막으로 태양활동이에요, 태양활동. 태양활동은 이제 뭐 가지고 하냐면, 태양에 이렇게 흑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흑점. 이 흑점은 태양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의 수가 많아져요. 이게 지금 흑점수의 변화입니다. 세로치기 흑점수죠? 흑점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흑점수가 많을 때가 태양활동이 아주 활발할 때야.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지.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다, 적게 방출했다. 이렇게 이제 좀 주기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흑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흑점 수가 많을 때는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많이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태양 활동도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태양 활동도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세차 운동, 그다음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그다음에 공정궤도 이심률의 변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양 활동. 이 네 가지가 바로 자연적 요인 중에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적 요인 중에서 지구 외적 요인 또는 천문학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자,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자, 지구 내적 요인, 자연적 요인 중에 지구 내적 요인, 뭐 화산 활동이라든가 대륙의 이동 같은 거예요. 자, 큰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이 화산재가 성층권에 나오면서 뭐야? 흙먼지가 햇빛을 차단해요. 햇빛을 차단하니까 지구의 기온이 지구의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예가 실제로 있었어요. 1991년에 필리핀에 이 피나투보 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하면서 이 화산재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그 다음 해까지 한 0.5도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지구 내적 요인으로 이제 뭘 들 수 있느냐? 수륙 분포의 변화예요. 수륙 분포의 변화. 자, 이거 뭐냐면 대륙과 해양이 비열과 반사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햇빛이 대륙에 반사되는 거하고 햇빛이 이 해수에 반사되는 게 반사율이 다르고, 다음에 비열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어떤 물질의 그러니까 대륙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해양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비열이 달라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대륙으로 덮여 있는 것과 해양으로 덮여 있을 때의 이 온도 차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도별 수륙 분포에 따라서 에너지의 열출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이러한 분포로 보이지만 과거에는 이랬다 이거야. 그죠? 그럼 뭐 지금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륙이었으니까 현재하고는 이제 다르겠죠. 그죠? 기후 변화. 여기는 바다였는데 여기는 육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 이거야. 이렇게 수륙 분포, 대륙 이동에 의한 수륙 분포의 변화 때문에 역시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인 요인 중에서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위적 요인 갈게요. 인위적 요인. 인위적 요인은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거죠. 주로 이제 화석 연료의 연소 등으로 온실기체가 나오고요. 에어로졸, 이런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들이 나와요. 얘네들은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줘요. 온실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요. 이 에어로졸, 고체 입자와 같은 이 입자들은요, 오히려 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기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석연료에 의한 영향이고요. 또 산림을 이제 무분별하게 막 이제 없애는 거지. 나무를 베면서 산림을 없애면 또 뭐 농경지 나무를 없애고 뭐 도로를 만든다거나 농경지를 만든다거나 뭐 도시화를 추진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 지구의 반사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흙으로 덮여 있을 때와 이렇게 산림으로 덮여 있을 때 반사율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토양으로 덮여 있을 때는 한 반사율이 40%까지 올라가는데요, 그죠? 나무로 덮여 있을 때는 한 15% 정도 되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뭐 20% 이런 식으로 반사율이 서로 달라져요. 반사율이 달라지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 즉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기후 변화 중에서 자연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으로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요, 요 지구 외적 요인 있죠? 천문학적 요인, 요거. 세차 운동,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내용이 좀 약간 난도가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시험 문제 출제를 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많이들 좀 복습들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원격 강의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꼭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